안녕하세요. 서정홈즈입니다. 오늘은 아산의 땅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에 있는 땅인데요.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죠. 단지인데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인데 좀 짜투리 땅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적인 부지 면적을 봤을 때 큰 주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면적의 토지에 소형으로 주택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거주나 그런 소형 주택을 통해서 임대까지, 지금 이쪽 주변이 임대 수요가 많은 곳으로 지금 보이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 금액 자체가 5천만 원 정도 1차 감정 가격이죠. 그래서 뭐 1차에 들어갈지 6차를 한번 기다려 볼지, 이 토지를 받아서 보유하면서 어떤 수익을 낼지, 또는 건축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증대를 시킬지,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산시 둔포면이고요. 농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73.8평이고요. 감정 가격 5천만 원입니다. 매각기일은 1월 10일입니다.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가스콘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들어가는 도로, 코너죠. 이런 식으로 코너에 물려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땅의 위치는 일단 제가 볼 때 전원주택지로 내부가 조성된 그런 곳이지만, 그 곳에서도 이면이 도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땅 위치는 일단은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서 본 그림 같은데요, 땅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런 건축이 되어져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 같죠. 이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본 모습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고요. 이쪽도 이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 뒤로 들어가는 도로 같고요. 여기에 물려있는 요 땅이죠. 여기에 뭔가 하나 짓는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겠죠. 지역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단지 내 도로, 이 노란색이 도로입니다. 이쪽 안쪽으로 진입도로, 여기에 딱 붙어있는 요 필지죠. 땅 모양이 뭐 예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길쭉한 형태긴 한데, 이게 아까 74평 정도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용도 지역의 건폐율,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뭐 건축물을 올려야 될 텐데,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서두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땅 자체에 건축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축 허가 말고 건축 신고를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건축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해서 직접 실거주를 하시든, 그 건축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임대 수익형으로 진행을 하시든, 어떤 이런 식의 접근이 일단 가능해 보이시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밑에 있는 이 땅을 보시면은 좀 자그마한 땅이죠. 길쭉한 땅인데, 이 땅이 이 자체로는 크게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밑에 땅에 붙거나 위에 땅에 붙였을 때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땅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셔서 좀 더 제대로 된 주택을 짓는 땅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 땅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낙찰을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협의를 통해서 어떤 처분의 문제, 그런 것들, 이 밑에 있는 필지와의 관계를 통한 어떤 해당 물건의 처리에 관련된 방법, 이런 식의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그리고 같이 근저당권자가 설정을 했고요. 지상권, 추가 근저당까지 설정이 된 모습입니다. 같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 말고 이분이 강제 경매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은 7천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본 물건만 해당됐다라고 하면 감정 가격이 5천만 원이죠. 이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가 다 가져가는 거고, 이 경매를 신청한 분은 하나도 못 가져가서 경매가 취하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건 번호가 1, 2, 3, 우리는 물건 번호 3번입니다. 1, 2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순위 근저당권자는 이 물건들에도 공동담보로 설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채권이 다 변제가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강제 경매를 신청한 분, 이분의 채권도 일부라도 변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경매는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적당히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물건을 이렇게 한번 그냥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같은 채권자가 같은 금액으로 채권 최고액의 근저당을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공동담보로 다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1차 감정가가 3억 9천, 이 정도 금액인데요.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같은 전원주택지 내에 있는 그런 토지 같은데요. 보시면은 전원주택 초입에 있는 어떤 상업시설 부지,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자 매입한 그런 부지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큰 뭐 유찰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낙찰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 3억 9천에서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근저당권자의 채권 금액인 1억 8천과 두 번째 2천 합이 한 2억 정도 되죠. 이게 채권 최고이기 때문에 실채무 금액은 뭐 1억 5, 6천 정도 라고 봤을 때는 크게 변제에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리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아산 둔포면이면은 둔포, 아산의 북쪽에 있는 거죠. 여기가 물건지입니다. 둔포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죠. 여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이제 평택이죠. 평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산의 북쪽에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그런 수요가 좀 아까 많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쪽이 우리 홈프리스였나요? 그 부대죠? 여기 같은데요. 이쪽에서 이 인근으로 타운하우스에 어떤 미군 어떤 임대 수요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주변에 뭐 타운하우스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밑으로 뭐 근처에 우리 아산 스파비스 스파 시설도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제 1번 국도 올라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국도 타고 내려가시면 뭐 당진 넘어가는 길이고요. 이쪽에 나중에 또 뭐 인주에 IC가 하나 생길 것이고, 위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 위치다. 단 바로 인근에 뭐 그렇게 편의성이 많은 것보다는 아산 테크노밸리 쪽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물건지, 여기가 둔포면 중심부죠. 학교들이 다 모여있고 병원 시설물들이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고요. 그 옆에 주거시설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밑으로는 뭐 주택지가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다. 2, 3km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리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셔도 여기가 우리 물건지지만 이쪽에 타운하우스 여기도 뭐 보이는 것 같고요. 이쪽에도 뭐 도로하고 다 닦아놓은 것 같고, 위쪽에도 이렇게 타운하우스, 지금 근방에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타운하우스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지도 로드뷰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다 건축이 되고 뭐 입주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부 도로 따라서 들어가시면 이쪽은 주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대충 봤을 때는 80평짜리 그런 주택들을 좀 많이 지어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단지 내부 도로 따라가시면은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쪽으로 건축이 잘 되어진 모습입니다. 좀 더 오시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번에 물건지가 되겠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겠다. 위치적으로는 보시다시피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 도로도 우리가 법인 소유긴 한데 실제 개발 어떤 대지 이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때 도로로 다 지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추가적으로 건축하기에는 이 도로를 인정받아서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여기 진입 도로도 마찬가지. 지금 이 부분이 배관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냥 빼서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75평짜리 땅이었는데요. 75평이라고 보면은 보존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죠. 그러면 이 토지 면적의 20%, 1, 24, 15, 15평 정도 바닥 면적으로 15평 정도 되는 아담한 주택을 하나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층수는 2층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도 작은 소형 토지에 적당한 금액으로 토지 플러스 건물도 작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건축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적당한 금액으로 작은 소형 주택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주택을 거주를 하셔도 좋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변에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어떤 임대 수요 조사를 좀 해보셔가지고 큰 주택 사이에 있는 또 아담하고 귀여운 주택도 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같이 묻어가는 형태로 임대의 어떤 그런 수익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뒤에 있던 땅, 요게 지금 만약에 노는 땅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같이 섞여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더 면적이 확보가 되는 그런 주택을 좀 더 지을 수 있겠죠. 그런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기 있는 이런 주택들이 미군 부대의 어떤 수요가 많은지, 그리고 아산 북쪽에서 실제로 테크노밸리 배후로 거주하시는 우리 직장인분들도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현장에서 꼭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어떤 식으로 이 땅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답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제 돌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도 주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냥 전반적인 느낌은 좋아 보이죠. 주변도 깔끔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땅에다가 어떤 건축 활동을 하거나, 또는 제가 볼 때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밭농사를 지으면서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다른 곳에서 이 땅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컨택이 올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아무튼 그 정도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시세를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가 이번 물건이죠.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 위쪽으로는 뭐 계획 관리 지역이 많은 것 같고요. 이 도로 기준도 아래쪽으로는 보전 관리 지역, 이 지역도를 한번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우리 물건이 여기 있죠. 이 물건인데 요 색 보이시는 푸른색, 이게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우리까지는 보전 관리 지역이고요. 이 도로 위쪽으로는 이제 계획 관리 지역,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곳이라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주택들은 계획 관리 지역과 보전 관리 지역이 섞여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곳들은 건폐율을 계산할 때 가중 평균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큼 계획 관리 지역의 건폐율, 밑에는 보전 관리 지역의 건폐율, 여기를 섞어서 계산해서 뭐 실제 건폐율을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원에는 보전 관리 지역으로 뜨는데 건폐율을 보면 2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20%를 넘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경계에 걸쳐 있지만 보전 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건폐율은 20%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시세를 보시면은 이 땅이죠. 작년에 53만원 뭐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아까 흔들렸다 붙어 있는 땅은 작년에 평당 13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너무 신뢰가 가지 않는 금액이고요. 이 도로 위쪽으로는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165만원, 아래쪽과 차이가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도로변에 있는 이 땅, 이거는 올해 최근에 거래됐는데 66만원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올해 최근에 거래됐는데 70만원 정도, 이 두 개 정도를 비교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땅 모양새를 보시면 이 66만원짜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이 예쁘지가 않고 건축하기에 좀 애매한 땅이죠. 66만원. 그 밑에 있는 이 땅 같은 경우는 69만원이죠. 127평에 69만원으로 거래가 됐다. 그리고 우리 땅은 여기에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이 이번에 경매 금액이 1차 감정가로 얼마에 나왔느냐, 요거죠. 요게 지금 67만원 정도의 1차 감정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택지에서 최근에 거래된 이 거래 사례 66만원과 69만원, 이 금액이 시세가 맞다라고 하면 시세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땅의 활용도가 확실하거나 그런 목적이 확실하신 분이라면 시세 수준에서, 그리고 지금 이 두 건의 거래 사례 말고 이걸로 확인되는 적당한 금액 플러스 인근 공인중개사분을 통한 추가적인 시세 확인, 그런 걸 통해서 현재는 70만원, 80만원 정도가 호가고 기본적으로 바닥을 다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라고 하면 이 금액 최저가 수준으로도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이 계획관리지역과의 금액의 차이, 지금 보시면 올해 거래된 것들이 다 160만원, 180만원 이렇게 금액이 보존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좁혀질 여지가 있는지, 좁혀질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괜찮을 수 있는 금액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1차에 진행되는 물건을 기다리고 2차로 한번 유찰 뒤에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결국에는 이 토지 자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 1차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나눠 보셔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자그마한 땅을 하나 가지고 보유를 하면서 계획을 짜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섣불리 바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위치적으로는 아산의 둔포 지역이면은 평택과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서도 짜투리 땅인데도 금액이 괜찮고 나중에 건축도 가능하고 임대 그리고 실거주 그런 부분까지 활용 가능한 토지라고 살짝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여기서
소개를 마치고요. 조만간 또 다른 물건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